저희 교회가 올해 40년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해외 선교를 시작한 것이 20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이라는 40년의 기간을 직접 선교를 했는데요. 특이한 점은 저희들이 한 5대 6대주가 해가지고 6군데의 선교지가 동시에 나와서 같이 시작을 했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케아릭하지 않게 잘 진행이 돼서 그 6선교지가 여태까지도 계속해서 20년 동안 메인팅이 되고 있고 좋고 나쁜 점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런 데다가 또 나중에 애답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요인은 우리 선교위원회의 지금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이 운영되어진 모든 것이 선교위원회에서 모든 선교의 일을 의논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선교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목회자님들 다 계시고 담임 목사님, 선교 목사님, 다른 부목사님들 다 참석하시고 그리고 임원회장, 레일 리더, 각 재정위원장 그리고 각 선교지를 다녔던 그 전해의 팀 리더들이 다 모여서 했기 때문에 우리의 선교를 가장 피부 깊이 느끼고 또 영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저희들을 모임에 써주시고 리드해 주신 것을 더 느끼게 됩니다. 지날수록요. 지금 2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해주셨는가 하면은 몇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 건요. 그때 20년 전에 40대들이 추가돼가지고 선교를 했어요. 그분들이 아직도 20년 동안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60이 되니까 은퇴 선교라는 그런 새로운 명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겠지만은 우리가 작년에 몇 년 됐지만은 의논한 지는 은퇴 선교사 그 내규를 만들고요. 한 분을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숙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들이 은퇴 선교사의 트레이닝을 받고 레디 됐을 때 따뜻하게 익은 그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로 퍼져나가서 그분들 은퇴하는 은퇴 선교의 연결이 되는가 이제 그것이 한 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저희들 하는 일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롱텀 비전은 사실 한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롱텀 비전 커미티가 있어요. 장기계획위원회하고 목사님들 모든 분들이 이렇게 참 브레인스토밍 해가지고 미션 스테이트를 만들고요. 그리고 정말 이 세계 선교에 맞는 그리고 마지막 주자들 중에 하나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시급성을 인식하는 그런 분위기로 저희들이 그 비전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팀을 보내기 위한 모든 것과 그 후의 사역을 위한 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임이 있으면 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룰을 단기 선교 계정, 단기 선교 프로그램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결국은 단기, 중기, 장기 선교사 파송하는 그런 내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그걸 이제 자세한 얘기는 이제 나중에 미루기로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는 가면서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면 가이드라인은 그 선교의 교육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저희들이 교회에서 미션 퍼스펙티브 강사를 모셔다가 하고 저도 그 코스를 마치고 해서 선교 교육하는 데 제가 쓰고요. 그래서 가고 이제 거의 가이드라인에 맞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이 들으면은 좀 엄격하다 싶지만은 그게 굉장히 필요한 것을 나중에 느낍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 같은 게 어느 정도 터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프라이어티가 있어요. 프라이어티가 항상 저희들이 의논하면서 프라이어티는 뭐냐면 선교지의 말씀을 받는 선교지 사람들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의 목적이고 최종 결승점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무한한 가능성을 저희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느끼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을 저희들이 안고 그리고 그것을 시위를 하면서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케냐의 그 송충섭 선교사님이 어려움을 당하시고 말라리아가 전 가족이 걸리고 좀 문제가 참 어려운 지경이 걸렸을 때 저희들이 선교회에서 주선해서 제가 이제 이 목사님을 모시고 GBGM에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파격적으로 선교사님이 GGGM에서 파송하는 원래 코리안 메소디스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협약을 해가지고 그게 GBGM의 파워입니다. 그래서 기관과 이렇게 연례를 해가지고 우리 그 GBGM 선교사를 영입을 했어요. 9년간 서브하시고 이제 비접하시느라고 이제 놓으셨는데요. 뭐 그런 거라든지 또 예를 들면 작년이가 재작년이가 몽골의 추위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당장 거의 전기니 물이 아니 그냥 쓰레기는 쌓이고 그런 참 이머전시 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갑자기 주선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교 그러니까 코리안 커퍼스 어디가 총회를 할 때 제가 나가서 여러분들께 호소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고 그리고 그때 펀드를 보내드리고 뭐 이런 기급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항상 마음에 두고 또 한 가지는 영어는 저는 비클이라고 했습니다. 성교를 이렇게 실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을 저희들이 항상 크게 준비를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같이 은퇴 선교 같은 거는 정말 나중에 나온 우리 선교의 그릇입니다. 비클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전문인 몽골 땅의 허스피스 사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허스피스의 사역이 중요한데 헬렌 셰퍼드 선교사가 원래 허스피스를 했지만은 그게 한 게 10년, 몇십 년 지난 후의 일이거든요. 전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현지에 일선에서 일하는 허스피스 사역 너스를 스페셜리 인바이트 해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익스펜스를 감당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속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를 만들거나 뭐 이런 거라든지 또 한 가지는 하스를 우리 뱅글라데시가 1년 내년 나갔는데 갈 때 저희 병원에 나갑니다. 그 주위에 큰 병원이 둘이 있는데 수술방이라든지 모든 서프라이를 이렇게 하고 갈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인 아니신 널스나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룰을 만들었어요. 해프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그런 걸 한다든지 그런 거는 정말 처음부터 계획이 없었던 것이지만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응급적으로 피성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차치하고 싶은 거는요. 그게 지금 서집사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가 20년 동안 선교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좋은 것도 있고 스테빌라이즈한 그런 것도 있지만요. 문제는요, 여러분들 같은 분이 계속 하시게 되잖아요. 스페셜 미션이 있을 경우에 자기의 탤런트를 쓰게 되기 때문에 하시게 되면 그 선교지에서 굉장히 방어적인 태세를 가지고 계세요. 굉장히 오너십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이게 좀 변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 사역이라는 전 교인들이 이렇게 함께 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내가 관계된 성도지 여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해 크리티시즘 같은 게 있으면 이모셔널 같아요. 그게 벌써 수년 전부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고양이 목에 방문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크게 거부를 내주셔서 제가 리뷰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거의 종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시츄에이션이 있으신 분이라든지 그걸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신 분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 하신 다음에 제가 그거 몇 가지를 잠깐 설명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예. 교회 사이즈랑 가능하면 교회 1년 재정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이상명님은 선교위원회의 위원장님으로 계십니다. 저는 선교위원회에서 선교 정책이라든지 선교 전반에 가는 준비한 거를 저희들이 이제 집행하는, 실행하는 팀을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집사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들이 조금 뭐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보시면서 혹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 얘기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시간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제한적인 게 있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내용들을 다 여기다가 파워포인트를 못했어요. 그런 미약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그 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디트로이트 지역에 미시간 지역의 자동차 지역에 1972년도 11월 4일날 7가정에서 이제 첫 예배를 시작해서 개척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개척했던 목사님은 윤영복 목사님이라고 계셨고요. 그 우리 윤영복 목사님이 22년 동안 은퇴하시고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하시는 시기가 1994년도 말이었죠. 그래서 일대 목사님으로서 했고 그 당시에 이제 조그만 교회를 이제 처음에는 이제 렌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만 교회를 오래된 교회를 구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을 거듭해서 1988년도 서울 올림픽 당시에 우리가 지금의 교회인 25,000 스퀘어피트 쪽으로 이제 이주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저 원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1995년도 1월부터 저희 현재 담임 목사님이신 이혜경 목사님, 이대 목사님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0년 동안 창립했지만 목사님은 2분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디트로이트 연합감리교회가 선교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제한적인 거라든지 그 내규를 만들어서 할 때 잠깐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제 사역 선교가 이제 주로 우리 비전의 방향을 조정하는 거에 이제 직접 관계되고 이거를 위해서 이제 선교 사역을 정책을 수립한 거죠. 정책을 수립했고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비전 방향 조정과 정책 수립을 통해서 모든 사역들을 이제 평가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질문이 있는데요. 네. 앞에 설명하신 네. 그 사역 선언을 만들고 정책 수립하고 네. 그런 프로세스를 어떻게 혹시가 다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처음에 그 선교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여를 했습니다. 선교위원회 구성은 어디에서 구성을 했어요? 임원회에서 다 허락을 받아서 공천위원회에서 예, 공천위에서 다 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목회자들이 다 계시고 또 전원들 여러 분 계셔가지고 그거 하는데 그리고 오랫동안 시간을 두고 이렇게 다 다이제스트가 있기 때문에 잘 된 것 같습니다. 별로 그 후에 변경할 필요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목사님 답변을 조금 부연해서요. 지금 현재 아까 잠깐 우리 이정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선교위원회 운영이 담임 목사님은 물론이고 평신도 그 다음에 임원회장, 재정위원장, 그 다음에 그해 단기 선교팀으로 갔던 단장, 그 다음에 이거를 후원하는 교회 전체 내 그 총남녀선교회, 뭐 그게 좀 교회니까 총남성교회를 대표하는 그 회장들. 그 내규에 들어있어서 해마다 그 집사님 맡은 분이 들어가는 거. 그렇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당임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터는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일단은 쇼팅을 1, 2, 3를 했는데 이제 국외 선교가 이제 foreign mission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알지만 미국을 제외한 미국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이제 저희가 이제 대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타문화권 선교는 이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미국 내에 있는데 우리 지역이 아닌 거. 우리가 예를 들면 미시간 지역이 아닌 지역에. 그럼 예를 들면 국내 타문화 선교권은 우리가 어떤 미션을 했냐면은 레드버드, 소위 그 연합감리교회가 1921년도에 했던. 네. 저기 그러니까는 그 선교 지역을 선택하실 때요. 네. 그러면은 이게 전부 저기 감리교와 릴레이트 돼 있나요? 아주 전혀 관계 없나요? 아니면은 그걸 선택할 때 무슨 GBGM이나 그 UMC의 그 시스템에 저기 의존을 해갖고 이거를 선택을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 선교위원회 그 내규 맨으로 만들어진 거가 거의 동시에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컨택트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UMC 아니신 선교사님도 계시고 KM 선교사님 계시고 UMC 선교사님은 사실은 나중에 몽골 선교가 조인하게 된 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앞으로는 이미 이제 GBGM하고 컨택트가 돼 있으니까 GBGM하고 같이 손을 잡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예. 지금 제가 커버하려는 점이 예. 마지막에 그겁니다. 네, 그 비밀. 알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은 그래서 이제 2번에 국내 탐문학 소개는 레드버드 저희가 미션을 했는데 이 레드버드 미션은 주로 이제 대상이 뭐냐면은 그 아팔라치아 산맥 안에 아주 오래된 그 교육도 낙후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를 우리 연합감독회가 1921년도에 거기로 본격적으로 이제 서브하고 있는 건데 저희들이 2005년도에 저희 그 단기순 교육팀들이 가서 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우리 자녀들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인데 이제 차세대 단기를 원하는 그런 그 학생들한테 교육적으로도 상당히 어필되는 그 지역으로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번은 이제 국내 타문화 선교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3번 지역 타문화권 선교는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 디트로이트 우리 미시간 지역 내에서도 우리가 우리 교회 해외 선교만 하고 아랍 스테이트 선교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자체 내 소위 국내 선교겠죠. 자체 내 로컬 미션을 좀 하자 해서 그런 게 이제 예를 들면 무슨 도시 선교라든지 양로원 사역이라든지 또는 이제 병원에 가서 탤런트가 있는 널스라든지 닥터들이 가서 또 해주고 아니면 또 그다음에 교도소에 찾아가서 그 어려운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하는 일에 앞서서는 그런 일을 이제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세 측을 이제 쭉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하고 저희하고 저희 그 연합감독회가 만들어져 있는 이런 세 측이라든지 규정을 조금 보완하고 싶거나 공유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따로 저희가 하드카피해서 또는 뭐 이렇게 보내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선발 기준에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일단 대표적으로 해서 이제 공교회 입교인으로 1년 이상 교회에 충성하고 믿음이 신실하고 성제 사명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세 가지는 이제 따로 저희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렇게 또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선발 과정. 저희들이 이제 그 선발하는 단기선교 사업자 측에 단기선교를 가고자 할 때는 지원서 우리가 만들어낸 지원서에 제출한 그 지원서를 저희 국외진고부에서 종합 검토해서 선교위원회를 통한 다음에 임원회를 거치게 됐습니다. 이거는 교회 장정에 있는 연합감독회 장정법에 있는 거니까 이걸 그대로 우리가 따르고 준수했습니다. 선교지 선정. 아까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마 선교지 이 선정도 거기하고 유사하게 좀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 장로님도 그러고 이제 그 과거에 20년 전부터 쭉 내려온 그 전통에 의하면은 특별히 어떤 GBGM의 그 플레임 속에 들어가서 했거나 또는 교단에 의한 그런 것보다는 이게 recommend 목사님과 목사님 관계 GBGM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어떤 그 recommend에 의해서 사실은 그렇게 하는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정책적으로 선교를 선정하는 데는 어떻게 방향이 돌아가지 않게 돼 있지 않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그 선교지를 그러면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선교지를 위원회에서 선정한다고 하는 특별한 예비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선교지가 먼저 정해졌고 그거에 따라서 그 선교지를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이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시작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6 선교지가 한꺼번에 됐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그냥 계속하고 놓지 않고 그냥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그 장단점은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앞으로 가는 거는 예를 들면 몽골 선교 같은 거는 우리 KMC 커퍼스가 이렇게 하는 그런 걸 저희들이 그걸 강의해가지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그 전에 연결돼 있던 부분이 돼가지고 하고 그래서 그냥 작은 부분이
GBJ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리뷰 세션을 만들었어요. 그때 채택하고 하겠습니다. 선교지 선정에 대한 얘기가 있으신 거죠? 예, 있는데 이제 선정된 다음에 예. 제가 그럼 선정을 이걸 말씀드릴까요? 여기 지금 1, 2, 3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단기 선교사는 본인이 원하는 이거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선교지 선정을 하는 거는 이게 여기 나와 있지 않죠, 선생님? 예.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 해주시면. 그래서 제가 훈련 과정을 그렇고요. 그래서 좀 민감한 사항들이 이제 있죠. 재정 부담이 이제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작년까지 선교지를 우리 단기 선교팀이 나갈 때 5명을 기준으로 해서 단기 사역비를 7,500불을 책정했었어요. 올해까지 5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한 명이 단기 선교사들이 한 명씩 파송되는 예배할 때마다 250불씩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업투 너무 많으면 또 그것도 안 좋잖아요. 선교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12명을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올해 내년도 2013년도에는 좀 여러 가지 좀 우리 지역적으로 좀 경기가 좀 어려워서 타치를 다른 거에 비해서는 다른 재정보다는 훨씬 타치를 안 한 부분이지만 조금 저희들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 그래서 저희들은 재정 부담을 이제 재정 부담 헌팅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재정 부담은 그 다음에 말씀해 보세요. 예, 그 재정을 이제 개발을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데 그 2번 사항에 보면 선교사의 개인 복음 활동 전에는 교회 단기 선교 지정 헌금 계정에 넣어야 한다. 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원받는 걸 거기다 넣으라는 거지. 예, 개인이 갖지 말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요? 그 부분이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민감한 부분. 예. 저희가 이게 이제 재정적인 거 하면은 약간 투명성이라는 게 좀 필요해요. 예.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 단기선교팀이 파송되기 전에 이제 지원을 해서 파송되는 기간까지 이제 훈련 기간도 다 있고 또 우리 각 총 남녀선교회 여성이라든지 남성들이 그룹이 서포팅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이따도 좀 잠깐 보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가능하면은 이제 선교지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거를 이제 좀 제한하고 그 다음에 단체가 이 서포팅하는 것도 한 군데를 여러 군데가 하는 거는 좀 균형 있지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장려하는 거는 한 선교지에 한 단체가 좀 서포트를 해주는 거. 물론 이제 스페셜한 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뭐 프로젝트가 큰데 좀 더 재정이 필요할 경우는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 모금 활동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면은 저희가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단기 선교를 이제 가시기 전에 90일 이전에 다 준비를 하는데 발표하고 하면은 이제 관계 때문에 또는 이제 단체에서 이제 주는데 개인적으로 주는 돈은 어느 때 이제 가기 전날 가시는데 쓰시라고 주는 거는 정말 지정헌금에 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런 건 예외지만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그렇게 해서 써야만이 이 선교지가 얼마만큼 이 돈에 대해서 얼마만큼 선교지가 활성화 있게 할 수 있는 사이즈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교회 내에서. 교회 조직 내에서는 그걸 볼 수가 있죠. 단기 선교사로 파송되신 분들은 현재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사역을 하지만 돈이 재정이 얼마만큼 갔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시니까 이런 돈이 들어가서 이런 일을 어떻게 하고 있거나 하는 거를 가능하면 담임 목사님, 교회 모든 관련자들이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많이 이제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돈이 결국은 세금 혜택을 연말에 가서 세금 공제 혜택을 하는 데서 유익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돈이 그냥 어카운트로 들어가서 하는 거를 좀 제한하는. 나중에 제가 이거 또 마지막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모금 활동은 항상 우리 재정 어카운트를 100% 들어갈 수 있게끔 투명함을 수 있게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시간이 없으실 텐데 자꾸. 예. 그 지금 아까 제가 좀 혼동이 되는 게 아까 그 선교사가 개인적인 모금이라는데 그 선교사가 단기 선교를 가시는 선교사인가요? 맞습니다. 예, 단기. 그 단기 선교가 뭐 어느 정도 기간인가요? 일주일 뭐 2주일? 뭐 일주일에서부터 3주까지도 네, 단기 선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래서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정책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뭐 규정이 이렇게 많이 있냐 하는 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7가지를 말하는데 그건 이제 대충 뭐 바르고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사용하고 우리들의 그 즉흥적인 감정을 좀 더 제한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기 선교사 선발 과정. 이게 이제 3가지로 이제 3종류가 있습니다. 연합감리교단의 파송선교사, 우리 GBGM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주번 장기 선교사, 후번 공개 출신 선교사. 우리가 이제 1번에 해당되는 선교사님도 있지만은 3번에 해당되는 선교사님도 저희가 있습니다. 그 남프로자교회도 김승도 선교사님이 계시고요. 저희도 우리 교회에서 선교님으로 있다가 깊은 뜻이 있어가지고 ben갈라데시에서 지금 10년째 장기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제출 서류라든지 관련된 선발 절차라든지 제출 서류라든지 재정 지원도 이제 특히 주목할 만하겠죠. 재정 지원에 연합감독의 파송선교사는 GBGM과의 협의해서 매달 선교비를 정한다. 이거는 이제 결국은 매달 선교비는 1년 거를 우리가 재정을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매달 이제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 선교사는 50%, 두분 선교사는 이제 임원이. 근데 이 모든 거는 다 선교위원회 임원회 강정이 있는 대로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 인슈런스 같은 건 어떻게 예, 예를 들어서 GBGM의 인슈런스는 GBGM에 관련된 인슈런스, 예, 이제 해당되죠. 그것 때문에 이제 송증조 성자님을 왜냐하면 굉장히 인슈런스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이거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요. 다른 분들은 그걸 못합니다. 저희 개체교에서는. 네. 제가 질문 하나 한 건 지금 그렇게 연합 가족이 교육수는 얼마 되고 1년 버짓이 얼마 되고 그 중에 성교비가 얼마 되는 건 저희가 그럼 말씀드려서 저희가 지금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교족 프로그램은 한 2,100명 정도 교육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EM 미니스트리가 따로 있습니다. 자체 내에. 그렇게 하고 우리 재정은 지금 1.5 밀리언 맞습니까? 5 밀리언? 1.5 밀리언에 약 한 6% 정도가 성교비입니다. 그 안에 지금 다 일어난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실버 선교사, 이거 우리 그거 하도록 하고요. 잠깐 질문 하나 있는데 네. 16%를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분담금까지 해서 아닙니다. 네. 그거는 실질적으로 16%라는 거는 저희가 필드에 지금 나가는 단기 선교사 이제 선발을 이런 거는 정말 나중에 좀 해주시면 되고 시간이 많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좀 죄송합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아닙니다. 여기까지요. 저희 동영상은 스킵하겠습니다. 저희가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시간 지금 좀 모르거든요. 진짜 시간. 그 서집사님 아까 그 말씀드린 거를 질문을 좀 받으시고 애써하시는 게 좋아요. 아까 질문이 들어오셨는데 제가 이걸 메모를 넣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셨듯이요, 저희들이 되게 시작한 게 6팀이고 그 후에 이제 한 팀이
애드된 거는 이제 GBGM 선교입니다, 몽골. 그리고 또 한 팀이 애드된 거는 남선교에서 돕고 있던 것을 정식으로 이제 단기 선교지로 책정해서 그렇게 넘어온 게 이제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깊은 분이고요. 그 레드버드 미션은 나중에 이제 또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들 새로 오는 그 선교지에 대한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뷰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세 팀을 넷으로 나눴어요. 같은 교단 소속, 그 KM도 같은 교단 소속을 하고요. UMC하고 그러면서 선교 기관이 있는 분들, 있는 선교사 A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교단이지만 개인으로 나가서 계신 분, 그냥 또 KM에서 그냥 보내신 분, 그리고 선교 기관이 아니신 분들. 세 번째는 우리 교단이 아니시면서 선교 기관에 속하신 분들, 예를 들면 뭐 그런 또 예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단도 아니고 선교 기관도 아니신 분들, 이렇게 넷으로 나눠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게 우리가 서포트할 것인지는 명문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비기닝 스테이지예요. 그래서 이에 힘을 얻기 위해서 저희들이 타운홀 미팅을 했어요. 이걸 하기 전에. 그래서 교인들의 라이킹과 디스라이킹 그런 걸 다 흡수하고 그러면서 천천히 여러분들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지금 선교지를 쫙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내기율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대한 내기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언제 리뷰를 했으며 언제 넥스 리뷰며 뭐 그런 거고 예를 들면 A, B, C 두 중에 어느 속하며 그 선교지의 간단한 역사 그리고 우리 교회와의 그 렐레번트한 그런 관계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그걸 보면은 단기 선교 딱 나가기 전에 그 보면은 정말 눈에 환히 드러날 수 있고 여태까지 문제인데 많은 그러니까 선교의 액티비티에 대해서 대강 알고 있지 교인들이 자세한 걸 모르고 있었는데 이건 차트가 명백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여론이 조성될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방향이 여기에 따라서 날리지와 사랑과 그런 인티메시한 그런 걸 가지고 자연적으로 이게 어떻게 변해 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기도를 구할 것입니다. 사실 아이디어하게 보면은 뭐 GBGM 선교를 딱 하면은 굉장히 많이 편하고 참 좋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인볼브된 그런 여태까지 그 백그라운드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